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한 총재의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특검의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낸 전망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습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전달된 거 정말 모르셨어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한 총재에게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혐의 등입니다. 특검팀은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420쪽 분량의 의견서와 220여 쪽의 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며 반박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정에선 한 총재는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정치를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구속된 권 의원을 오늘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첫 재판도 오늘 오후 진행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통일교 한 총재는 워낙 노령이라 영장이 발부 안 될지도 모른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제일 큰 리스크였죠. 예. 고령이라는 게. 네. 초호화 변호인단이 발목을 그렇지. 잡은 거지. 초호화 변호인단도 있었고 네. 그리고 아마 비서실장은 들어가고 총재는 기각되지 않을까 나이 때문에. 근데 거꾸로 됐어요. 네네. 그 비서실장이 기각된 걸 보면 비서실장은 입을 열었나 봐. 더 얘기하지 말고 예. 비서실장은 협조를 했나 봐요. 그죠? 저희가 대기실에서 안 그래도 자기들끼리 이제 프리즈너스 딜레마, 제수의 딜레마가 된 건데 비서실장이 먼저 열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기각된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이제 큰 금고지기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돈 출납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하는 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 요즘 정확한 얘기를 해줘. 이모 문자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네. 리박스쿨 말고 노박스쿨이라고 돌리나 봐. 지나치게 노영희 변호사 이뻐졌다는 문자가 많이 올라오더라고. 한두 명이 그럼 몰라도.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구속되고 비서실장은 기각됐다. 왜 그럴까? 비서실장은 다 토해냈나 보다. 라는 얘기 하는 중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뭐 토해냈다고 해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협조했는 거 아니에요? 협조? 그러니까 그게 정원주는 협조하고 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모시던 어머니는 부인하고. 어머니는 설교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종교일치를 말씀하시고 독생녀다 내가. 근데 제가 예측해 보면 한학자 총재가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예. 이게 며칠 있어 보면 참 견디기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네. 교주로 사시던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며칠 있으면 진짜 힘들다고요. 근데 수사 협조를 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지 않을까 이제 싶어요. 입이 열 거예요. 막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도 이 김건희 측에게 배신당한 측면이 있거든요. 대선 전에는 막 해줄 것 같았어. 그래서 뭐 통일교 그렇지. 캄보디아에서 하는 피스파크 사업 맞아. 도와줄 것 같고 막 해줄 것 같았단 말이에요. 같았는데 근데 정권 잡고 뭐 특히 23년 3월에 전당대회 치르고 나서는 말이 스르르륵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관계가 끊어졌다고. 예, 그러면서 이거 캄보디아 왜 이걸 통일교 빠져 캄보디아 우리가 할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된 걸로 지금 그렇기 보이는데. 때문에 배신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며칠 그 수감 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오늘 이미 바뀌셨을 아니 거예요. 저는 오늘 벌써? 네. 저는 이제 그 참어머니는 그럴 건데 앞으로 이제 그 내부에서 못 견디니까 당연히 자기가 아닌 걸 다 말할 텐데 네. 문제는 정원주하고의 관계라니까요. 정원주 바깥에서 비서실장? 네, 비서실장은 지금 기각된 걸 보면 아마도 검찰이 원하는 답변을 했나 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데 또 하나는 네가 들어가야지 어떻게 어머니를 집어넣냐. 라고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통일교 내에서 내부에서. 그럴 수 있죠. 근데 통일교에서 바로 성명을 냈는데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과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바로 밖에 내거든요.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모든 걸 총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내부적으로는 좀 배신자론도 사실은 좀 나오는. 내 생각에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통일교 그 참 어머님의 네. 아들 딸들이 네. 지금 이어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여러 차례 확인이 돼서 결국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통일교 내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다 알 거 아닙니까? 어머님은 갔다. 그렇죠. 어머님은 나이도 있으시고 여기서 형을 받으면 못 나온다.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아들 자식이 없으니까 딸 자식도 없고 물려받을 자기들 중에 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머리가 다르게 돌아갈 것 같은데 어머님을 왜 넣었어가 아니라 어머님은 가셨구나. 잘 넣었어. 어머님은 가셨구나. 그 다음은 우리다. 우리 중에 누굴까? 네, 3, 4, 7남과 이제 굉장한 혈투를 벌이고 총재가 된 게 20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만으로 한 13년 됐잖아요. 꽤 견고히 이제 구축을 했는데 거기에 배경에 딸 7명 중에 1명이 이제 엄마랑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딸 한 명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녀 말하는 거예요. 몇 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정말로 이제 세게 권력 투쟁이 다시 2010년대 그럴 가능성이 그때 높죠. 초반 같은 아주 굉장한 암투가 나타날 텐데 여기서 주목해서 볼 사람이 이제 비즈니스를 아주 견고하게 그래도 구축해온 사남. 예, 사남을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한때는 그 종교적 대권도 이어받는다는 설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부에서 여러 폭로가 엄청나게 나올 그러니까.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제압하기 위해서. 네, 신의 영역에 이제 재림 예수, 재림 메시아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가 왔는데 재림 메시아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예수도 자기 동네에서 박해를 받았다. 문선명도 구속된 적이 있다. 그 얘기를 미국에서 계속 미국에서 구속된 적이 있었다는 네. 얘기를 계속 통일교에서 하기 근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구속된 거는 세금 포탈로 구속된 탈세로 거였는데. 구속됐어요. 탈세로. 그때 좀 겪어졌다면서. 모양새는 좀 그때 이제 다른 교회 목사들이 도와줬다는 거야. 결백하다. 미국에서 종교 풀어줘야 탄압이라. 된다. 예. 근데 그건 오래됐어요. 네. 40년도 넘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그 한학자 구속영장 만지작거릴 때부터 계속 얘기하기. 일부러 네. 네. 우리는 일부러. 흔들리지 않는다. 종교는 탄압. 근데 여기가 엄청난 자금력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 그 자금을 일로 옮기거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꽤 많이 옮겼다라고 일단 알려져는 있습니다. 지금 후속 3분의 2 그 가량. 후계 구도 때문에 암투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진실이 나올 것 같다 여기서. 그때 그 왕자의 난 할 때 네. 왕자들이 싸워가지고 3명 중에 1명이 될 거라는 설도 있었으나 그때 이 통일교회에 있는 실권가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말고 어머니가 하셔야 된다. 그걸 꼬셔가지고 사실은 어머니가 된 거였거든요. 비서실장이 살아났다는 것은 비서실장 중심으로 재편될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예. 그래서 비서실장은 그 생각하고 어머님을 편히 보내드려야 그러니까 되겠다. 버린 그래서 검찰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을까. 통일교는 뭐 그 내부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네. 일단 하루 잤잖아요. 네. 하루 구속되고 하루 자지 않습니까? 그럼 별 생각이 다 나고 생각이 다 바뀐다. 기억이 안 나던 것도 다 기억이 난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래서 참어머니가 이제 얘기하시겠죠. 그러니까요. 참어머님이 국민의힘 의원님. 정교 일치는 포기하시고 네. 정치는 따로 가라 그러면 네. 그러면서 말씀하실지 모르겠다. 적극 협조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국민의힘이 이제 그렇죠. 큰 재앙인 거예요. 이게. 윤석열, 김건희 큰일 났어요 이제. 그것도 그렇고 권성동 윤한홍. 외 당권 주자들도 연락이 왔다는 거 보니까 그 전부터 이들은 통일교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그 사람들이 도와주면 자기 당락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렇습니다. 저 한학자가 윤석열 당선된 이후에 편지를 받잖아요. 편지를 받아. 그 참어머님 때문에 당선됐다. 최고 지도자 선택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20만 조직의 힘 얘기합니다. 20만 조직의 힘 얘기하는데
통일교는 자기네들이 100만 막 1000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조직인데 20만 조직의 힘, 이 얘기는 국민의힘과의 관계,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20만 정도 동원할 수 있다는 얘기고 동원했다는 얘기죠. 대선에 동원했다는 네. 얘기고 그리고 다른 당권 주자들이 2023년 그렇죠. 그 전당대회 전부터 때 얘기 나왔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도 통일교가 도와주면은 표가 움직인다는 걸 이 주요 주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당대회 출마했던 사람들 이름을 한번 보면요. 2023년 3월 8일이거든요. 네. 김기현, 김기현. 황교안, 윤상현, 안철수, 천하람, 조경태 그리고 출마를 하려다가 포기했던 건 당시 이제 원내대표였던 분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뉴스에 나온 거 뭐 X 세모 동그라미가 누군지 대략 그 딱 이름 보면은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건 그 전에 통일교가 전당대회든 혹은 뭐 대선 후보 경선이든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 영향력 도표 한번 제가 드린 거 있거든요. 영향력 도표요? 네, 네. 네. 그 앞에 거 한번 예예. 요거 봐주시면 요거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던 후보 될 때 저 예. 표 차이를 한번 보세요. 4만 6천 표입니다. 34만 7천 대 30만 1천이란 말이에요. 그죠? 4만 6천 표죠. 예, 예. 일반 여론조사라고 돼 있잖아요. 저 때는 5대 5였어요. 일반 네. 여론조사에서 10.27%를 홍준표 후보가 이깁니다. 17만 그렇죠. 5천 대 13만 7천. 저걸 다 뒤집을 정도로 뒤집고 4만 6천 표를 이길 정도란 말이에요. 선거인단에서 이긴 게. 네네. 예. 그러니 그러면 그냥 단순 암산으로만 해도 약 9만 표 정도가 저걸 뒤집는데 기여를 했다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9만 표를 이긴 암산으로 거죠. 해도. 예, 그러니까 예. 한 20만 표가 작동한 것 같아요. 사실상 그렇게 돼야 저역전이 그렇죠.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지금 마지막 결론만 놓고 보더라도 4만 6천 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통일교가 몇만 표일지 우리가 뭐 12만이다 뭐다 나오지만 어쨌든 4만 6천만 돼도 결과를 완전히 대선 후보도 바꿔치기를 할 정도의 그때는 위력이 신천지 있다.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예, 신천지랑 같이 믹싱 돼 있다 치고 신천지 통일교 둘 다 있었던 게 아닐까? 정광훈 조직까지 셋. 정광훈까지. 네. 근데 이게 이 중에 통일교는 그 규모가 나오지 않겠냐 이거죠. 이번 아니 수사를 근데 통해서. 지난번에 문자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윤영호 씨가 건진법사한테 보낸 문자에 이번에 10,000명 보냅니다. 그 전당대회 할 때 하고 그 이전에 기존에 있던 기존에 2만 1,000명, 요번에 11,000명 있다 12,000명. 그랬어요. 2만 1,000명. 그러니까 아마 저 타임에 아마 2만 명 정도가 이미 통일교에선 들어간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나머지는 이제 신천지랑 정강원의 표일 거고. 그게 적어도 10,000명이든 2만 명이든 대선 경선 때 작동했다는 걸 알면 네. 그러면 이거 당선 무효로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대선 때는 그러겠죠. 후보. 때는. 그렇죠. 후보가 부당하게 그렇죠. 네. 선정됐다고 맞아요. 하면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떤 강요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입당했다는 거를 입증해야죠. 하긴 해야죠. 입증하고 그 사람들이 이 선거 때 투표해서 네. 윤석열이 최종 후보가 되는데 기여했다. 네.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 수사를 하다 보면 신천지도 나오고 다 나오면 그러면 후보가 안 될 사람이 후보가 됐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선 때 거가 명확히 나와줘야 되는데 이번에 영장을 쳤을 때 그 영장의 기간이 특정이 돼 있는데 그게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하고 대선 끝난 다음이네. 네, 2024년 전당대회 1월부터 4월까지예요. 그래서 그 윤석열 대선 때 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 수사하다가 네, 별로 그러니까 갈 그 수도 있는데 앞에까지 넓혀야지. 가야 돼요. 그럴 가야 수도 있지.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도 얘기했잖아. 기간을 특정했기 때문에 기간을 넓혀 보면 저는 당원들이 통일교 교인 당원들이 좀 더 늘어날 거로 보고 있어요. 더 이전에 있었던 당원들 이 사람들은 뭐 했나 나오고 네. 이 수사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글로 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그 수사팀의 의지의 문제인데 그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국힘은 그래서 강동영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송원석 씨가 이제 송원석 150 원내대표가 시간 이미 거지. 그 말을 했죠. 그 생년월일 주소는 못 뺏어갔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해 볼 수 있죠. 동명이인을 주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점을 오픈하지 그러니까 않거든요. 개인 정보를 안 주고 핵심 언제 정보는 못 들어왔는지를 뺏어갔다. 안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이걸 실제 대조해도 찾기가 어렵다. 요걸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압수수색 한 번 더 하면 되겠네. 더 해야지. 저기 그 말대로 윤영호가 하면. 김건희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교회만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교회, 학교
그다음에 회사. 자기들이 운영하는 회사하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총동원했다 얘기하니까 김건희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번 한 번 더 도와달라. 아이고. 근데 전체 당원 명부하고 대조하는 건 별로 의미 없어요. 그 전체 당원 명부라는 건 지금 500만 명 뭐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모르긴 몰라도 한 100만 명은 이미 작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절반은 허수라고. 네, 허수가 많아요. 그래서 당비 내는 책임 당원 명부하고 대조하는 게 중요하지 전체 당원 명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당비 내는 거 한 75만 정도 그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수사는 그래서 그 끝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대선에 지금 통일교가 개입한 증거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정당 해산 그리고 돈 토해내는 걸로 가고 있어요. 특히 윤석열 후보가 이 결과로 후보가 되지 말았어야 하는데 후보가 됐다라는 게 나오면 그러면은 그 대선 후보 취소되는 거잖아요. 300억 원 그러면은 420억 420억이니까. 그러면 선관위 보존금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망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국민의힘 당원들 그러니까 상관없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뭐 태반이 통일교 뭐 나머진 또 신천지 뭐 나머진 정광훈 그다음에 윤호개인.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게 확인이 되면 섞이고 싶겠어요. 같은 취급 당하고 아니 싶겠어요. 지금 섞이고 싶어가지고 같이 잘 지금 살고 아니, 외국 그러니까. 가던데요. 뭐. 섞이고 싶은 사람도 일부 있죠. 그렇죠. 근데 나머지 좀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멀쩡한 사람들은 그거 섞이고 싶겠냐고요. 그치. 오늘 새벽 결정으로 이제 의문의 일패를 당한 아주 강력한 두 부류가 있는 거죠. 하나가 이제 그 김장한 목사님, 또 한쪽이 목사님. 이제 윤호개인이죠. 윤호개인이 민주당 특검 통해서 종교 탄압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희대 사법부한테 이제 얘기를 해야죠. 사법부가 종교 탄압한다라고 목소리 나오는지 오늘부터 한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권성동 의원이 나는 독방 간 줄 알았는데 다인실로 갔다면서요. 네, 다인실로 방이 가서 없어서 방이 없대요. 홍거실이 어머. 없죠. 홍거실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면 그 없대요. 잡범들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있대요. 쉽지 않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변호인 접견을 할 때 아주 그 수감 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얘기가 있죠. 어려움을 토로할 만하네. 정치범들은 다 독방 가는 줄 알았는데 방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빨리 가야 내도 돼. 먼저 받는 게 나은 거예요. 얼른 빨리 구속됐으면 독방 배정 받았어. 또 그 얘기를 그 어떤 사람이 했더니 그 건쪽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빨리 갔으면 여름에 더워서 고생했어. 톡톡한 더위를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 다인실은 난 처음 본 것 같은데 이 정도 정치인이 들어가서 다인실은 그렇죠. 아니요, 근데 아니에요. 간혹 있어요. 간혹. 한두 번씩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거기서 언제까지 이렇게 계시나? 아니 거기서 오래 또- 계셨으면 좋겠네. 거기서 잘 어울려서 사는 사람이 있고 매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관계를 어려워하면 힘들죠. 권성동 의원은 매우 어려워할 그런 것 스타일이죠. 같아요. 예. 그 스타일상 지금껏 황태자는 다 지배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멘붕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멘붕 온 상태에서 이제 그 보좌관들이 강릉 비가 내린 거에 대해서 이제 SNS 하고 그래서 옥중 SNS 정치를 재개를 했습니다. 근데 위로가 되겠나 싶어요. 지금 통일교에서 권성동 이제 의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 그럼 돈 줬다. 그렇죠. 금일봉 줬다. 근데 여기서 나는 윤석열 쪽하고도 갈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니 그 3억이 아니었어? 10억 줬는데 나한테 3억 준 거야? 이것도 나올 수 아니, 있어. 근데 10억이 아니라 저는- 규모가 어쨌든 그게 고스란히 다 갔겠나. 그렇죠. 백배는 중간에 넘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중간에 배달료를 챙기지 않았을까? 근데 그동안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동안에 이제 이 두 분의 나눴던 문자는 계속 공개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갑자기 내년 전당대회 이거 윤심은 어떤지까지는 공개가 됐었는데 그 다음 거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그러니까. 왔다. 요 얘기가 왜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땡땡땡은 심판이라 포기했고 뭐 별표는 뭐 윤심에서 멀어졌고 이 말도 사실 안 나왔던 건데 그렇지. 요번에 이제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원래는 다 쭉 있었던 문자인데 그렇지.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게 아니고 뉴스를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이 잘한 거죠. 특검이 뉴스를 헷갈리지 말고 집중하라고 했던 압축해서 거고. 네, 압축했던 근데 거고. 중요한 건 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와요. 잠재주자들, 네. 잠재주자들은 과거와 저희와 연결돼 있던
과거에 특검이 도와줬다는 거잖아. 특검이래. 통일교가 통일교가. 도와줬다는 거잖아. 다른 선거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또 이제 저 나오는 사람들이 앞으로 지금 여기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나올 것 저분들 이제 같아요. 지금 떨고 있겠지. 네. 주목할 대목이 저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과거의 저희와 연결되었던,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연결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10,000명 이상이면 됩니다. 과시할 정도면 근데 좋겠습니다. 저기서 이기적이라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예요? 대충 내가 대충 딴 거는 다 이해하는데 이기적이라 좋아하지 않아요? 좀 치명적인 것 같은데. 이기적으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 그쵸? 몇 명 있잖아. 그 안에 이미. 이미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재 주자들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누군지 알겠죠 우리가. 한학자 총재는 들어갈 때 야 내가 이거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나 가방을 전달했습니까? 그랬더니 피처에서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안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부인했어요. 어제도 영장실질심사장에서 나는 정치를 모른다, 관여하지 않는다 부인했다는데 구속이 됐잖아요. 그럼 법원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한 거지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도 구속 안 될 거다라고 본인은 호언장담했는데 네. 사실 여러 가지 증거들 앞에 결국 구속이 된 거지 않습니까? 야, 근데 저는 되게 그러니까 예상외였던 게 이게 종교단체의 총재니까 네. 이 교단에서 엄청나게 어쨌든 저항을 할 줄 노력을 알았는데 했겠죠. 노력했을 텐데. 근데 어제 통일교에서 입장 나온 거 보면 뭐 법원의 판단을 뭐 받아들이고 앞으로 재판과 수사를 뭐 잘 받겠고 완전 톤을 낮췄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다고 보세요? 통일교는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일본에서도 이제 그 재산이 거의 이제 뭐 국가에 지금 의해서 동결되고 네. 몰수될 판이에요. 예, 몰수될 일본에서요? 판이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ODA 사업이나 우리나라 ODA 사업 등 뭔가 다른 활로를 찾아서 예. 재산을 해외로 돌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납작 예.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이 뉴스가 나오고 엊그제 특검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일본 기자들의 엄청난 취재 열기를 봤어요. 통일교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예. 지금 그리고 우리는 이 소식이 1면이나 2면 중단해 놨는데 요미우리 아사히 등 모든 언론의 일면 토끼사예요. 일본 대사관이랑 거기 저 김건희 가까워요. 특검이랑 가깝잖아요. 거기에다가 모든 방송의 시간대별 편성입니다. 이 한학자 총재 구속이. 왜 그러냐면은 한학자 총재가 구속돼서 처벌받으면 지금 도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그 통일교 종교법인 해산명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일본은 민사소송인데 한국은 형사재판이잖아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국이 드디어 해냈다예요. 이게 야후 재팬 같은데 끝도 없이 올라오는데 우리보다 열기가 뜨겁고 그다음에 분석된 퀄리티가 한국 언론보다 뛰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자 우선 조사된 게 1,800명인데 이것도 이제 초기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2세까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고액 현금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지자체 나서서 이 사람들 저기 배상, 지원, 심리치료 이런 거에 지금 정부가 엄청난 부담을 짊어졌는데 그 재원을 통일교 재산을 몰수해서 충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 한학자 총재가 이제 구속된다 그러니까 힘을 얻었죠. 그러니까 이게 2022년 아베 총리 암살에서부터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3년 묵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시다 내각이 붕괴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국보다 이거 거의 일본 언론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저기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의 ODA 같은 작은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라는 주문을 오히려 저희한테 합니다.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으니까. 일본에서. 그래서 저기 그 자국에서 그 몰수될 자산을 미리 한국으로 빼돌린 거라든지 또 심지어는 교민 이주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까지 향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도 지금 저 긴그리치 하원 의원이나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나섰고 그래서 이걸 한미 일의 문제로 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 내 문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제적이고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이란 정당과 윤석열 정부가 관여돼 있다는 것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 깨알같이 또 거기다 양념 쳐야지 이렇게. 이럴 때 딱. 옆구리 아파. 옆구리 아프세요? 진짜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 그래서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래서 통일교가 총재가 구속되니까 위기를 느끼고 교단의 입장이
이렇게 나온 거네요. 그러면 아니 그런데 성실히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니 그런데 죄는 부인했는데 입장이 이렇게 나가지고 저는 아니 그런데 지금 항상 그렇습니다. 통일교는 그 1인 시위를 하는데 구호가 세지 않아요. 아 원래요? 뭐 공정 수사 예스, 예. 뭐 편파 수다 그래요? 수사 노. 요게 예. 신도들 1인 시위의 최고 수위의 그거든요. 절대 선을 넘지 않으려고 그러면서도 예.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한미일의 다른 보수 기독교 계통이나 권력층의 이제 SOS를 예. 치고 구원을 요청하는 이런 식이죠. 아니 위원님 저도 한학자 총재 구속될 줄 알았거든요. 그냥 법조인으로 봤을 때 보인 또 죄도 부인하고. 근데 제가 왜 통일교 이 입장에 왜 관심이 있냐면 통일교가 지금 교단체에서 이런 입장이라면 이제 총재가 구속된 이후에 추가 수사 여기서는 그냥 속된 말로 술술술술 다 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어제 한국일보 저 앞 기사 나온 거 보면은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옵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그 권성동 의원 관련된 그 전당대회 과거에 저희와 연결되었던 이러면서 그냥 땡땡땡 별별별 세모 네모 한 5명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름들이 다 윤영호 씨나 한학자 총재 입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특정 종교가 네. 그 정당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서 교인들을 동원한 건 명백히 불법이죠. 정당법 위반이고 그건 예. 민주주의 파괴 행위니까. 그리고요, 그 우리 그 당원들 중에서 혹은 중진 의원들이 뭐 의원이 됐든 누가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과 결탁을 하거나 뭐 그런 거래를 주고받았다면 그분들은 처벌 받아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예. 아니 그걸 어떻게 감싸겠어요? 그럼 뭐든지 역지사지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만약에 똑같은 일을 했다면 우리는 비판 안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비판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지 사회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 당 전체는 아닙니다. 그중에 일부가 그렇게 나 당대표 시켜줘. 너 나하고 뭐 거래해서 말이야 입당시켜서 나 뽑아줘.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오히려 우리 당은 피해자예요.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당원들은 피해자 아닙니까? 아니 본인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서 이상한 애들이 무더기로 들어와서 판을 헤집어 놓으면 그거는 정상적인 당원들과 나머지 정치인들 그리고 출마했던 후보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예를 들면 이거를 가지고서 이 사안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건 뭐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니네 당은 해산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도 넘어가는 얘기고 오히려 피해자들 그 수많은 피해자들 소수의 어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 전체를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통일교는 지금 터닝 포인트죠.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어서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뭔가 구분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진짜 피해자격인 국민의힘 당원이나 의원님들하고 가해자격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을 구분해서 얘기하려고 해도 지금 돌아가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그렇진 않아요. 않잖아요. 뭔가 선을 자기네들이 긋는다든지 자정작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뭐 다 한 뭉뚱구리로 가면서 이 과거에 있었던 잘못도 다 옹호하고 방어만 하려고 그러고 하고 있잖아요. 그 지적은 근데 그 상태에서 민주당 보고 가려서 얘기해라.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상황도 그렇고. 예.